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SEC와 5천만 달러의 합의를 끝냈다. 10% 급등한 다음에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제는 3달러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SEC와 XRP의 오랜 인연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아이가 리플한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우리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자, 이것만으로 4년이 넘게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시켰던 거.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가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압박했던 부분이 이제는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되니까 당연히 상승력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이 숨고르기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현재 시점 얼마입니까? 3,216원 1.4% 하락 압력을 갖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 굉장히 눈부셨습니다. 3,250원을 바로 돌파하면서 상승력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주춤거리는 모습. 말 그대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XRP 니플 코인 상승력이 어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떠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까?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점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 부분은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만한 이벤트를 당연히 갖고 올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한 이유 또한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주식을 살 때다. 이 나라는 로켓과 같을 것이다. 로켓처럼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과 영국의 이제는 합의점에 이르렀다. 첫 무역 합의를 이르는 그 부분 자체가 이제는 시장에선 관세 부분 때문에 내려갔던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내일은 미국과 중국의 첫 무역 협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시장 자체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 말은 관세 때문에 떨어졌던 그 부분이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5,000원대부터 여기 2,500원대까지 떨어졌고 다시 현재 시점에 여기까지 왔는데 5,000원대부터 여기까지는 얼만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마이너스 30% 정도 되거든요. 물론 3,250원을 돌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이게 많이 올라간 단가는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왜? 5,000원대부터 떨어졌으니까 당연하겠죠?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여전히 손실 구간이 30%가량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 자체가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이었다면 이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돌아간다. 재차 반등력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안전한 코인이 되겠지만 최근 들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 경쟁에 XRP 니플 코인이 서클을 인수하느냐 마느냐 이 말도 굉장히 많죠. 이게 왜 나왔는지도 한번 알아봐 드리면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SEC가 이제는 완벽하게 XRP와의 법적 리스크가 없어졌다. 그렇다는 건 뭐가 따라옵니까? ETF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더욱더 커지는 부분에선 전략 자산으로 리플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SEC와 니플은 이제 오랜 기간에 합 100% 법정 리스크가 합의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는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악재가 해소가 되었으니까 이 악재가 해소된 것은 호재성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SEC와 XRP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호재성 이벤트는 어떤 거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니플의 결제량이 급증한 부분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법정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XRP가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왜? 완벽한 정책적 방향성에서 이제는 니플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우리는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5월 9일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니플의 결제량이 급증했다. 하루 824만 개가 니플의 결제 활동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제량이 급증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의 결제량이 급증했다는 건 니플이 보유하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이 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이 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안전한 코인이 되겠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결제 시스템도 엄청나게 많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니플이 최근에 이 서클을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서클은 USDC 발행사, 이 세계 2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두 번째거든요. 요 아이를 인수한다는 건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 패권 경쟁에서 니플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이게 5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니플 같은 경우는 서클 인수의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니플은 이렇게 신중히 고려하면서 계속적으로 쌓아가려고 할까? 그 부분은 이 XRP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이 부분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국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말씀드렸던 국제 무역에서 이용이 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이 된다. 근데 왜 하필 이 서클을 인수하려고 할까? 세계 1위의 테더를 인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서클과 니플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결제 시스템 확보입니다. 잘 보시면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달입니다. 두바이 금융당국 DFSA입니다. 이외에서 USDC 그리고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의 승인을 발표했다.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서클이 이미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니플은 없는 게 아닙니다. 니플 또한 마찬가지로 이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권을 따냈고 말씀드렸던 DFSA로부터 결제 서비스의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중동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전에 서클은 이미 이 두바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 서클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니플과 서클 합쳐지는 곳은 어찌됐든 간에 이 중동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어때요? 앞으로 XRP 니플 코인이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 부분이 본격화되면서 두바이 전략적 라이센스로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는 건 니플이 채택된다면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 두바이는 무엇은 국가입니까? 바로
산유국입니다. 오일을 빼낼 수 있습니다. 국제 오일. 바로 해당되는 기름을 국제 무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고래들, 많은 기관들, 기업들은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보고 당연히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XRP 니플 코인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30%나 급락한 이유는 뭘까? 이거는 고점 대비 5,000원대 근처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시점 3,250원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까지 마이너스 30%가량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왜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왔을까? 그 대표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들의 매집 구간에 있었다. 자, 이 부분 뉴스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니플은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 기관에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상하죠? 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올라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밑으로 끄집어내려서 이 바닥을 오랫동안 횡보하게끔 만듭니다. 왜? 누가? 바로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래야지만이 개인들의 물량이 털어지기 때문이라는 걸. 왜 고래들은 항상 개인들의 물량을 털라고 할까?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생각하고 있는 이 고래, 기업과 기관들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개인들을 정말 위하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너희들부터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가 들어갈게. 아니면 나쁜 종목이니까 너희들부터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런 아이들이 바로 세력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려고 한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손쉽게 털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러한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안 올라가고 횡보하고 이렇다면 개인들은 저절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고래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죠. 니플 코인은 폭발적인 반등이 임박했다. 미국의 투자자 23%가 이미 XRP 니플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고래들 또한 2억의 토큰을 매집하고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만큼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앞으로가 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SEC와 XRP가 조만간 해소가 되고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 어떤 게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ETF, 바로 펀드가 따라온다고 했죠. 펀드라는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려면 이 고래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돼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SEC가 이 현물 ETF를 승인해줘야지만이 고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많은 운영사들은 이미 XRP 니플 ETF 신청을 SEC 쪽으로 해놨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정말 엄청나게 많구나. 근데 이렇게나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확실한 바닥 구간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 100% 몰빵 다 들어가게 되면 안 되겠죠.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얼만큼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도 남겨 놓을 거니까 이 링크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먼저 이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 영상 또한 마음에 드셔야지 자료를 받아보실 거니까 먼저 영상이 마음에 들면 그때 링크에 들어와서 자료부터 그리고 톡방 링크도 함께 받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SEC와 XRP 니플이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XRP 니플 코인은 시세가 최고가를 갈 것이다. ETF 승인할 때는 자금 유입, 누구의 자금 유입?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어때요? 고래가 유입된다.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ETF 승인이 어떻게 미뤄졌습니까? 6월 달로 미뤄졌죠. 6월 달로 미뤄졌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법적 리스크가 언제 해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한 단서가 하나 나왔죠. 자, 보시면 미국 법원은 니플과 SEC의 항소심 60일 중단을 승인했다. 이 뉴스는 지난 4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60일은 언제입니까? 6월 16일이 되겠죠. 이 6월 16일 전까지 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ETF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니플과 SEC 항소심의 60일 중단 승인이 6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니플과 솔라나는 알트코인 ETF는 여름에 승인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이 여름 중에서 며칠 날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6월 달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나 ETF를 심사할 거고 그 부분이 바로 해당되는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 현물 ETF의 심사 또한 법적 리스크가 없어야지 가능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왜?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SEC가 ETF를 승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먼저 해소가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거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SEC와 XRP의 완벽한 해소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여기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에서도 그 부분이 등장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미국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XRP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난 1차 판결 결과 SEC는 XRP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법원이 결정해 줬는데 니플이 SEC한테 벌금을 내야 돼요. 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어떻게 내겠다? 우리 니플 CEO가 얘기합니다. 우리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XRP로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비축자산 이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미국의 전략적인 준비자산이거든요. 이거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동맹 국가들은 미국과 동일하게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이 벌금 자체를 XRP로 내겠다? 그럼 미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니플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는 상호 보완적일 수가 없다. 니플 또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비축 자산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 이 부분이 현재까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장의 기대 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재무부는 이야기합니다.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고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물론 다시 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3,250원을 또 한 번 이탈하니까 또 한 번의 공포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올라왔던 거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XRP 니플 코인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관세 때문이었다면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움직인다면 떨어졌던 그 부분만큼은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여기 단가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극대화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